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폐기해야 하는 핵시설이 5곳이라고 지적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들 시설이 어느 곳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폐기해야 하는 핵시설은 최소한 5곳이라고 지목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진단을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핵무기 개발의 기본적인 운용 도식만 적용해도 북한의 핵개발 시설은 최소 5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은 물론 기술적으로 플루토늄 금속 변환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육불화 우라늄 금속 변환시설 등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Manufacturing of weapon components, yes, wherever they are, that site needs to be closed. And then putting the nuclear warhead together, assembly, yes, that needs to be closed. And then possibly this additional test site. 이미 알려진 대로 영변에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이를 추가로 가공해 실제 무기로 만들려면 서너 군데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핵 폐기 전문가는 핵탄두 발파에 필요한 고성능 폭약 제조 시설까지 북한 핵시설은 최소 6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In a nuclear weapon, you have conventional explosives to bring the fissile material together quickly. So there needs to be a place where those explosives are manufactured. 또 이란의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북한도 똑같은 시설을 2곳씩 만들어 외부의 정찰이나 공격을 피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군 서위리에 있는 핵시설을 언급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In 2010, that the North Koreans also had a site at Soweto, which is near Yongbyon, that processes even more HEU than Yongbyon.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he U.S. is saying to North Korea that we're not satisfied dismantlement of Yongbyon. That's not a sufficient step. We need to see all facilities to produce fissile material have to be closed down and dismantled. 전문가들은 북한 핵시설들이 평양 근처 강선이나 영변 근처 분강 등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장소들에 흩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분리된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별세한 루거 전 의원은 정계 은퇴 이후에도 북핵 개법을 적극 제시했는데요. 이 결의안에는 미국이 핵 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 협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87세 일기로 별세한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의원. 미 상하원에서는 지난 15일 루거 전 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결의안이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36년 동안 상원 의원으로 재직하며 1990년대 초 대량 살상무기 해체 방안을 담은 넌루거법을 샘넌 상원 의원과 함께 입안했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당시 통제가 어려워진 대량 살상무기 관리 감축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미국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루거 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 제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넌루거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모델로도 불리며 북핵 해법의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루거 전 의원과 샘넌 전 의원을 초청해 자문을 얻기도 했습니다. 루거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 비핵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at a point, it seems to me, with North Korea, in which we have not really thought through how the denuclearization is to be paid for, who would administer it, who would have inspection. 이번 상하원 결의안에는 미국이 핵 보유국들과 핵무기 감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원 결의안을 주도한 셔먼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제한적 핵 보유를 허용하자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논리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입니다. I do not think that Kim Jong-un will give up all of his nuclear weapons.
if we could be in a circumstance where he has a limited number of highly monitored weapons, he freezes his missile technology program, that would make America safer. 루거 전 의원은 또 북핵 문제에 관한 의회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며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북핵 폐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1968년 북한에 납치됐다가 340여일 만에 풀려났던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승조원과 가족 등 170여 명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원비어 사건 판결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사법부 차원의 또 다른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인단이 미국 법원의 사전 심리 개최를 요구하는 법원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17일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냈으며 현재 관련 서류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사전 심리란 변호인단과 판사가 만나 다음 재판 과정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결 등을 포함한 주요 일정 등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신청으로 추정됩니다. 푸에블로호의 승조원과 군무원들은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북돼 344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었습니다. 당시 승조원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2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명 등 172명입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소송 역시 사전 심리 개최 후 약 열흘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계획 논의를 위해 가장 이른 날짜에 재판부와 만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푸에블로호의 경우 규모로 볼 때 만약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북한의 배상금 액수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압류하는 등 미 사법부 차원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푸에블로호 소송이 미국 법원을 통한 또 다른 대북 압박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약 575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주의 물품의 북한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승인 서한을 통해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유니세프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물품은 수출용 장비와 휠체어 등 대부분 의료 장비며 물품 반입은 오는 10월 1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월에도 약 250만 달러치의 인도주의 물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유엔은 불법 석탄 수출 등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미국이 압류한 데 대한 북한 당국의 항의 서한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유엔은 북한이 보낸 서한을 받았고 요청에 따라 안보리 문서로 엄격하게 배포됐다며 서한 내용을 분명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한 내용과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문제와 제재 이행에 따라 취해진 행동에 대한 문제라고 두자릭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당국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유엔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압류하자 북한은 관련 조치가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성노예로 팔려가고 있으며 매매 규모가 연간 1억 달러를 넘는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계획은 20일 영국 하원에 제출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수만 명의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성매매와 관련 거래로 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희순 연구원은 피해 여성들의 나이가 12살에서 29살까지 다양하며 많은 여성이 한 차례 이상 매매된다면서 성매매 피해자들은 적게는 30위안, 미화로 4달러의 매춘 행위를 강요당하며 강제 결혼의 경우 1000위안, 미화 146달러에 팔려가는 여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45명과 연구자들, 중국인, 구출단체 관계자들을 종합적으로 면담해 작성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